즉 숫자나 표로 데이터가 있는 형태가 있는 정형 데이터는 우리가 양적 분석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는 우리가 뭐 SNS의 댓글이라든지 성찰록이라든지 우리가 쓰는 뭐 그 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줄글로 와라라와라라 써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 왔는가? 선생님들 보고서 쓰실 때 뭐 학생이나 학부모 성찰록 받으면 그거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그쵸? 잘 쓴 거 캡처해서 보고서에 넣고 그게 분석이라고 우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분석이 아니라 그냥 제일 내 마음에 드는 대표, 제일 잘 된 거 하나 모범 답안을 넣는 거지 그게 질적 분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근데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질적 분석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우리 말은. 그 이유가 우리나라 말은 뒤에 조사나 서술어도 뒤에 어미가 되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들한테 명사의 형태로 단어를 받으면 그건 워드 클라우드 그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냥 줄글로 주르륵 써 있으면 그걸 가지고 워드 클라우드를 그릴 수가 없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들만 먼저 뽑아내야 돼요. 필요 없는 걸 지우고. 그걸 우리는 데이터의 전처리라고 불러요. 전처리. 그러니까 데이터 통계를 내기 전에 전에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까다롭고 전문가의 분야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한테 무엇이 있다? GPT가 있다. GPT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줄글 한번 쭉 긁어와 볼 건데요. 우선 핑퐁교육 연구회에 보면 J요, J. J에 보면 우리 썼던 연수 후기 있는 거 아시죠? 이 연수 후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제부터는 선생님 자료를 구글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종이로 받으면 질적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트의 형태로 받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쫙 들어왔죠, 선생님?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얘를 그냥 주르륵 내용을 다 긁으세요.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C. 뭐 클래스툴 주관식 같은 걸로 우리가 답안을 받으면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쭉 그냥 받는 거예요. 한 번에 다 긁었나요, 선생님? 네. 그리고 나서 아까 열어두었던 경로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패들렛으로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네. 자, 여기서 6번 비정형 데이터 밑에 보면 텍스트 마이닝 전처리 챗봇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요거를 클릭하고 GPT에 구글로 로그인 해주세요. 그걸 여기에 그냥 붙여넣기만 해보세요. 붙여넣기. 붙여넣기 하고 엔터. 붙여넣기 하고 엔터. 그럼 밑으로 명사랑 쭉 뽑히는 거 보이세요? 네. 그럼 쭈루룩 이제 단어를 다 뽑아주죠. 패들렛으로 넘어옵니다. 자, 이 패들렛에서 제가 가르쳐드릴 사이트는 워드 아트예요. 근데 마에 있는 영상 아니고요. 라에 있는 워드 아트 클릭하고 들어올게요. 워드 아트. 그리고 구글로 로그인 해주세요. 그리고 구글로 로그인. 자, 요런 화면인가요? 선생님 저랑 비슷한가요? 네. 조금 달라도 괜찮아요. 어딘가에 크리에이트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보면 크리에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네, 크리에이트 한번 눌러봅시다. 크리에이트. 그럼 요런 화면까지 들어오시면 돼요. 요런 화면까지. 크리에이트. 세상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저도 잘 못하는데 위에 제목부터 한번 써주세요. 그냥 오늘 날짜 하나 쓸까요? 공유일사. 안 그러면 제목이 계속 없이 언타이틀로 계속 가요. 자, 됐나요? 네. 그럼 맨 위에 words라고 해서 단어라고 되어 있던 선생님? 네. 여기에 import라고 입력하는 게 보일 거예요. import 클릭할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 GPT에 있었던 거 있죠, 단어? 얘를 복사해서 이 단어들을 복사해서 여기다 그냥 갖다 붙여 넣으세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붙일 때 문장으로 붙이면 뽑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GPT에서 한번 단어들을 걸러내고 그 단어를 여기다 갖다 붙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으면 선생님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import words를 딱 눌러볼게요. import words를 누르는 순간 빈도 분석이 끝나죠, 선생님.
보이세요? 근데 여기 보면 제일 많은 글자부터 쭉 순서대로 나열이 됩니다. 이거 말고 어제 한게 무슨 말이야? 여기 찾으셨어요? 네. 네. 그 다음 얘가 GPT가 여기다가 텍스트 마이닝을 해주긴 하지만 정확하게 파이썬이나 R처럼 깔끔하게 못 뽑아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눈으로 한번 보시고 근데 너무 잘 뽑았는데요? 좀 이상한 게 있으면 선생님 어떻게 하냐면 걔를 클릭하고 자 볼게요. 밑으로 한번 쭉 내려볼게요. 필요 없는 게 없는데? 너무 잘 뽑았는데? 근데 너무 많아. 여기 애매라는 건 저는 얘도 괜찮은데? 그냥 저는 애매를 한번 지워볼게요. 클릭하고 위에 보면 remove라고 있어요. 필요 없는 건 지우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뭐 학교 자율시간하고 자율시간 이렇게 단어가 두 개가 나눠져 있다. 그러면 하나는 지우고 합쳐서 여기 숫자를 수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 작업이 통계를 하기 전 전처리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걸 전처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손이 되게 많이 가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끝났죠, 선생님? 그럼 단어가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쉐입 보이세요? 쉐입? 네. 쉐입 클릭. 내가 원하는 쉐입을 고르세요. 저는 보통 나무 같은 거 많이 하고 뭐 웃는 모양도 많이 하고 하는데 선생님 원하는 거. 저는 물방울 모양을 선택해 볼게요. 됐죠? 네. 그 다음 컬러스 들어가면 여기서 뭐 커스텀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컬러는 건드리지 않아요. 이거 하면 너무 복잡해서 그냥 냅둬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폰트 갈게요. 이게 해외 사이트라 선생님 폰트를 한번 깔아줘야 되는데 아까 여기 사이트 보이세요 선생님? 요 사이트에 보면 제가 글꼴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요거 클릭하면 다운로드로 바로 다운됩니다. 글꼴 하나만 다운받아 볼게요. 글꼴 다운받고 그 다음 여기 애드 폰트로 들어가서 다운로드에 있는 거 가져가 주세요. 다운로드에 있는 거. 폰트 아래 애드 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폰트 하나 가져올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하나만 작업을 하면 끝납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단어 인포트하고 쉐입 모양 정하고 한글 폰트 하나 깔아주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서 레이아웃 클릭할게요. 레이아웃을 클릭하면 선생님 다른 거 건들지 마시고요. 여기에 맥스워드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이 맥스워드 사이즈가 지금 100으로 초기값이 잡혀 있어요. 이게 100이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중심이 되는 값이 크기가 너무 큰 거예요. 나머지는 너무 작아지고. 그러니까 얘를 한 50 정도가 제일 보기가 좋더라고요. 얘를 땡겨서 한 50 즈음으로 이렇게 가져와 주세요. 됐죠? 그럼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기에 비주얼라이즈라고 되어 있는 버튼 보이세요? 요거 시각화라는 버튼이고요. 한번 눌러볼게요. 시각화, 비주얼라이즈.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선생님 쉐입을 누르시고 쉐입을 다시 다른 모양으로 바꾸고 비주얼라이즈를 또 누르면 또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요. 깔았어요? 아, 깔아서 폰트를. 네. 자, 그럼 여기서 이걸 한번 보자고요. 요거는 선생님들이 선택하시는 건데 여기 보면 사실은 같은 단어가 여러 번 쓰여 있어요.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내가 데이터의 양이 많아. 그러면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나올 필요는 없어요. 없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만 마지막으로 조정할게요. 자, was로 갑시다. was. 단어 옆에 보면 옵션스라고 보이세요? 네. 옵션스 클릭. 여기 보면 repeat이 있어요. repeat. 같은 단어를 너는 반복할 거야? 아니면 나는 같은 단어 반복 안 할 거야? 라는 게 있어요. none으로 한번 바꾸고 비주얼라이즈 한번 해볼게요. 그럼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간단해져요. 네, 간단해지죠. 하지만 얘는 그래도 데이터가 꽤 줄글의 양이 많았고 단어를 많이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너무 단어의 양이 적을 때는 이렇게 그리면 너무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형태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선생님 수업 시간에 쓰시느냐.
선생님들 수업을 하시고 아이들한테 수업 소감을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걸 한번 돌려보면 가운데에 학습 목표와 관련된 단어가 빵 나오는 순간 희열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세이브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세이브 누르시면 얘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 대시보드에 들어가요. 워드 아트 대시보드에. 여기 옆에 보면 이름이 있고요. 이름 옆에 대시보드라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들어가면 내가 만든 게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제가 이름 안 써가지고 전 다 언타이틀들이죠. 이름을 쓰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